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궁금해서 상태가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잘 들리나요? 잘 들린다고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오늘 좀 잠깐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지난 11월 달에 여행 가 느낌 있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번 딱 되면 이게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목이 금방 탈아요. 약간 번잡스럽긴 한데 이 목이 펜처럼 담겨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쭉 긋다 보면 금방 달아버리는데, 이걸 오랫동안 긋는 방법은 손을 그을 때 너무 종이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도 너무 반듯하게 긋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그어주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좋고. 한번 딱 찍으면 너무 강하게 진해질 때는 이렇게 이제 색을 좀 빼고, 좀 그 스케치를 되게 천천히 하는 건데, 실제 할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스케치를 하거든요. 초점이 잘 안 맞나? 이게 초점이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초점이 제 손에 맞춰져 있나? 이게 너무 카메라를 제가 너무 좀 밑으로 내렸나 봐요. 잠깐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잠깐 카메라를 잠깐 위로 올릴게요. 멀미가 너무 밑에 있으니까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카메라가 이 끝에 여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맞췄다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해결될 것 같은데.
time you touch me, I swear that I see the future in everything you do. Kinda like you came right out of the clouds, like a storm full of colors in the room. 자, 이렇게 뒤에서 좀 Wrapped 그려볼게요. up in you can't deny it. Hit me like a hurricane of lightning. Baby, if 이렇게 움직임을 좀 이렇게 내죠. you wake me up, need you in my lungs. Take me on a trip around the room. You are shooting stars to all my blue. I'm falling in love with 뭐든 처음 할 때는 항상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스케치를 할 때 자기가 잡는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전반적인 그 기준을 잡아놓고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분이 있고 다 다르겠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위에서부터 위에 그리고 밑에 쭉 이렇게 그려나가죠. 이렇게 이제 이 나무젓가락으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스케치를 너무 세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펜으로도 수업을 이제 하긴 하는데 펜으로 할 때고 나무젓가락으로 할 때고 이제 약간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으로 할 때는 약간 좀 더 감각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와서 배울 때는 처음부터 나무젓가락으로 배우진 않고 먼저 펜으로 숙련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됐을 때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나무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화면이 너무 밝지 이게 일정하게 딱 그 색감이랑 이게 잡아줘야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문제는 좀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When I heard you talking, is that a luring sound? Should I record the sirens and how then things went down? Living on the trenches, looking for a way to escape. You always catch me down like a dreamer's between grapes. 지금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I kept falling in your net. Oh, I've been so bad. 느낌으로 스케치를 하죠. Day will come when you first realize that you've done and you finally get you that repeat and revenge yourself. One could bleed and you hit the road. They shut down when the world will stop without a sound. The moment you will cry for help and we only think about ourselves. Oh yeah. But I know for sure that they will come when you first realize what you have done and you finally get your debt repaid and revenge served on a cold blade. Oh yeah, on a cold blade, on a cold blade, on a cold blade. 그 베트남에 갔으니까는 그 전봇대에 엄청 그 전선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됐거든요. 그 전봇대에 그 전선이 너무 막 얼기설기 있는데 저게 괜찮을지 모를까 싶을 정도로 좀 눈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또 재밌는 그런 소재가 되기도 되고
되기도 하고 전봇대에 또 그리는 또 맛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봇대를 잘 그리면 아주 재밌게 그림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늘 나무젓가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그 형태에 집착하는 것보다 선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 선을 되게 좀 재밌고 자유롭게 써야 될까. 어떤 부분에서 강약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선을 좀 풀어주고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림만 그리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자꾸 얘기를 해야 좀 지루하지 않고 좀 그런 게 아닌가. 계속 시잡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가 특히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말이 없이 그림만 그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심심하고. 그래서 뭔가 얘기를 좀 끊임없이 주제거리를 던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림 얘기는 또 그림 얘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은 뭔가 좀 그림 얘기 외에 뭐 이렇게 여행을 갔으면 여행 갔을 때 그 느낌도 얘기하고 그것도 좀 그래요. 이제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거는 방송을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하는 분들 막 계속 쉬지 않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런 방송 하다가 또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모르게 또 말이 많아져가지고 또 주저리 또 이제 말 많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이런 방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죠. 인내심을 가지고 특히 유튜브는 더군다나 작은 화면으로 보기가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그림을 배울 때는 좀 화면이 좀 커야 되지 않나요? 큰 화면을 봐야 정확하게 그 느낌을 알 수 있으니까 잠깐 보는 거야 뭐 폰으로 보면 되는 거지만 뭔가 좀 배우고자 할 때는 잘 봐야 되니까 화면이 작으면 보기가 어렵죠. 특히 더군다나 이제 눈이 나쁘거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뭐 보다 보면 진짜 한 몇 번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듣는 건 들을 수 있는데 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너무 아프고 피로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유튜브로 이제 배울 기회가 된다 그러면 화면을 큰 걸 봐야 돼요. 그냥 틀어놓고 계속 보면서 이제 다른 일 하면서도 보면서 또 보고 중간중간 같이 그리면서 이제 막 같이 그려야죠. 그림을 배울 때는 보는 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리는 걸 보면서 같이 따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도 좀 멀리 계신 분들이 저한테
온라인 방송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온라인 수업은 불특정 다수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실력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주제를 너무 또 어려운 거 할 수도 없고, 어디에 그 기준을 맞춰야 될지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나눠서 초보, 초급, 중급도 다 천차만별인데, 중급도 상중하가 있고 고급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그리고 오래 하신 분 중에는 조금 더 뭔가 목마름이 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딱 너무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목마름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위해서, 물론 뭐 가까이서 와서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시는데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안 되니까. 물론 뭐 유튜브 방송도 또 굉장히 또 많으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그림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요즘에 제가 한 7년 전? 이때 10년 전? 이때 제가 어반 스케치를 제 혼자 이제 취미 삼아 이제 그림도 그렸고 수업도 좀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어반 스케치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엄청 많아져서 인구도 많아지고 배우는 분도 하시는 분도 많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어반 스케치가 특히 괜찮은 게, 일반인들이 하기에 되게 좋잖아요. 재료가 좀 심플하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가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혼자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이기도 하고, 저 역시 옛날에 어디 갈 때 항상 스케치북에 제 가방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잠깐 그림도 그리고 있었죠. 왜냐면 또 본 작업을 또 제 작업을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반 스케치는 아주 아마추어들이 하기에는 되게 좋은 그런 미술 취미인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면 특히 뭐 이제 정통 수채화를 배운다거나 유화를 배운다거나 그러면 이게 좀 번잡스럽거든요. 그리고 수채화가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스케치하다 보면 나도 의도치 않게 선이 굵어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한 번에 시커멓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조절이 안 돼서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젓가락도 나무젓가락이지만 펜으로 그릴 때도 선의 강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느낌, 선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을 어떻게 긋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고, 특히 더 개성이 드러나는 거는 이 채색에서 드러나는 거죠. 스케치는 그냥 이만큼 하면 스케치만 한 거 가지고 누구 그림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채색했을 때 이제 대충 그 느낌이 이제 딱 드러나죠.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채색했을 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색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딱 그림 보면 대충 이 그림 누구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기의 감성이 그대로 딱 드러나죠. 근데 스케치는 그게 약간 좀 덜 드러나요. 스케치만 그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한테 그림을 배운다, 스케치를 딱 했을 때 다 똑같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채색이 들어가면 딱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모든 걸 다 그릴 필요는 없죠. 그리고자 하는 그 요소만 딱 강조해서 잡아주고 나머지는 생략할 건 생략해주고. 그래서 이 그림은 강조와 생략이 중요해요.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을 걸 굳이 그림으로 그려서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생략할 건 생략하고 좀 강조할 건 좀 강조해주고, 스케치든 채색이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복잡한 그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그림이 더 어려워요. 단순한 게 더 어려워요. 그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한 거는 그림을 그렸을 때도 뭔가 느낌이 잘 안 살고, 그리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딱 드러나요. 단순한 거는. 근데 복잡한 거는 그림이 그릴 게 많기 때문에 대충 막 그려도 그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이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잡한 게 오히려 더 그림을 그렸을 때 느낌이 더 좋은 경우가 되게 많죠. 보통 사람들은 배울 때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한 걸 선택하거든요. 단순한 그 집도 단순한 모양.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너무 단순한 그림만 그리다 보면 실력이 되지가 않아요. 때로는 어려운 것도 부딪히고 그 산을 넘어서야 실력이 되는 건데, 계속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만 딱 그리면 그릴 수 있는 건 한정적이 되는 거죠. 절대로 이제 해보지 않은 건 못 그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막 자전거는 잘 못 그려, 자전거 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의자가 너무 복잡하고 못 그려. 물론 뭐 때로는 그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그림을 배울 때 우리가 편식하듯이 그렇게 그림을 배우면 절대로 실력이 되지 않고 항상 제자리들은 늘상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때 꼭 그런 것들만 딱 그림을 그려야죠. 또 한 가지는, 음악 소리가 큰가요? 꺼버려야지. 이게 원래 마이크를 딱 연결해서 하고 해야 더 잘 들리나? 목소리가? 다른 사람 하는 사람 물어봐야 되겠다. 마이크를 연결해서 부착해서 하는 게 잘 들리겠죠? 저 원래 그림 그릴 때 음악을 좋아해서 항상 음악 틀어놓고 작업도 하고, 작업실에는 항상 음악이 흐르기 때문에 음악이 없으면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림 그릴 때 뭔가 좀 허전하고 빠진 느낌이 들고. 안녕하세요, 김민희님.
제가 지금 오늘은 첫 시험 방송이라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 이해하시고 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가 아니라 시청이죠. 이게 이제 나무젓가락 목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채색을 하지 않아도 목으로만 그렸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으로 거의 한 70% 정도만 딱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 놓고 채색은 여백을 남겨 놓고 가볍게 인제 묻혀서 딱 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게 느낌이 좋고, 그리고 여백이 또 미가 더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림을 이 화면에 그림을 그릴 때 꽉 채워서 다 채워야 직성이 인제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뭔가 좀 안 그리면 덜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인제 여백의 미를 살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는 인제 좀 감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림도 많이 그려 봐야 그런 걸 이제 터득하게 되는 건데, 여백의 미를 살리는 걸 잘하고 싶으면 그림을 그릴 때 좀 더 배울 때 감각적으로 좀 배워야 돼요, 감각적으로. 이론에 너무 기초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감각을 내가 얻어가는 건데, 그게 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말로 설명을 해 주기 힘든 것도 있어요. 네. 그거를 시연을 통해서 인제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작가의 그림을 보면서 '아 이렇게 남기는구나.' 이런 좀 터치가 여백이 되게 맛깔스럽게 아주 뭔가 다 그리지 않아도 그림이 완성된 느낌, 뭐 이런 거. 그게 아주 음 고수들이 하는 건데, 고수란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아무튼 그림을 되게 감각적으로 또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정통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교과서처럼 그리는 분도 계시고, 아주 성실하게 투시도 탁탁 떨어지고. 근데 인제 그림은 우리가 투시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림은 그림이지, 투시도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반 스케치 할 때 투시, 소실점, 물론 그런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소실점에 너무 얽매여서 그림을 그리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실점에 대해서는 그냥 '아 이런 게 소실점이라는 것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지, 내가 그림에서 그걸 적용하려고 무척 애를 쓰면 내 그림이 딱딱해지고 경직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평면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든 이렇게 좀 투시가 안 맞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무젓가락으로 그리는 건 좀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배우면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먹을 사용한다는 거는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먹을 인제 이렇게 그쪽에 서양에서는 잉크를 쓰기도 하죠. 잉크로 되게 물번짐으로 아주 강렬하게 쓰기도 하는데 약간 달라요, 뭐가. 그리고 우리 동양은 특히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여백의 미를 잘 살리잖아요. 그 중요시 여기는 되게 많잖아요, 그림에서. 그게 여백의 미라는 게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여백의 미라는 게 이게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백의.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그 뭔가 좀 딱 남았을 때 그 더 하지 않아도 딱 된 그 상태, 그 여백의 미. 예. 근데 그림을 우리가 마스킹을 딱 세워서 이렇게 딱 치워서 그림을 안에다가 딱 떨어지게 그림을 그리면 재미가 없죠, 그렇게 하면. 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인스타 가끔 보다 보면 어 종이는 요만한데 이 프레임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프레임 안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 뭐 대상을 안에다 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프레임 안에 딱 가둬 버려요. 근데 그러면 그림이 종이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종이는 이만한데 그림을 뭐 짧게 그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종이를 크게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차라리 그냥 종이가 이만한 상태에서 내가 다 못 그려도 툭 잘려서 그리는 게, 잘려 나가도 우리는 이 잘려서 나간 부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림이 작은 종이라도 크게 느껴져요. 근데 종이는 큰데 그림 안에 들어간 건 작아. 여백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종이는 크지만 그림은 봤을 때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웅장하게 그림을 표현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물론 뭐 아기자기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풍경을 그릴 때는 이렇게 어떤 경우는 되게 유럽 풍경이나 보면 웅장한 경우가 많잖아요. 건물을 그릴 때는. 근데 이제 소소한 것들을 그릴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조금 작은 종이다는 그려도 되죠. 음식이나 뭐 약간 그 오브제, 간단한 오브제 같은 거 그릴 때.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제 어반 스케치 할 때 사람들이 좀 잘못된 인식이 어반 스케치는 킥 들어오는 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빨리 그래서 빨리 자리 떠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내가 여유를 가지고 그냥 카페 앞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한 2시간 동안 천천히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크기도 크게 그리고 좀 더 밀도감 있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밀도감 있게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 이건 어반 스케치가 아니라 풍경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풍경화랑 어반 스케치는 다 같은 풍경화예요. 그냥 어반 스케치란 말은 나 새로 생성된 말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다 그냥 사생, 뭐 풍경화다 이렇게 했었죠. 뭐 드로잉, 뭐 이렇게 풍경 드로잉 이렇게. 근데 왜 어반 스케치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장르처럼 가둬서 그림을 이렇게 어떤 장르에 자기가 갇혀서 그림을 그리는지 그러지 말고 그냥 풍경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풍경화. 어반 스케치는 내가 나가서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좀 어떤 때는 좀 빠르게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 때로는 그냥 좀 더 밀도감 있게 실내에서 그린 것처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사고를 좀 유연하게 가져야 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막 따진다고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노반스키 그냥 킥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배울 때는 실내에서 앉아서 밀도감 있게 그림을 배워야 돼요. 밖에 나가서만 그림 그리면 다 날림이 되고 잘못하면. 밀도감 있게 그림을 배운 사람은 나가서도 그림을 빨리 그려도 그림이 달라요. 늘상 그냥 킥드로잉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더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이상을 그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림을 밀도감 있게 그림을 그려보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완성도 있게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그 자기의 한계치를 넘어서까지 그림을 그려봤기 때문에 그림이 더 발전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제가 어릴 때 그림 배울 때 나는 다 그린 것 같은데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더 그리라고 그림 더 까매질 때까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릴 게 없어요. 뭐 그릴 게 없는 것 같아. 안 보여 그릴 게. 근데 더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더 하는 거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뭐 채색도 내가 단순하게 칠했지만 나중에는 한 변을 칠하더라도 되게 뭔가 그 단순하지 않고 그런 게 이제 몸에 배이기 시작하죠. 근데 스케치 싹싹싹싹 하고 한번 물칠 한번 싹 끝내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면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1년, 2년, 3년 하면은 1년 전 했던 그림이나 3년 전 했던 그림이나 발전 없이 똑같이 그냥 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그림 보면 이게 선의 맛이라는 게 아마 여기서 지금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 선의 맛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뭔가 여백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이게 왜 여백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냐면, 내가 어떤 걸 그릴 때 딱 끊지 않아서 그래요. 뭐 집 그리면 여기 딱 해서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끊고 이렇게 되면 딱 벌써 이제 여기까지 선이 가버리면 여백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그려놔 버리면 그냥 다 그려야 돼.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늘 칠하고 이 부분 채색하고 이렇게 딱 채색하면 이런 데가 여백이 쫙 되는 거죠. 아주 맛깔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림이 그 요리로 비교하면 깊은 맛이 나고 좀 맛깔스럽게 가벼운 맛이 아니라 예, 양념을 많이 치면 그림 음식이 질리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양념을 많이 치면 그림이 질려요. 처음 볼 때는 딱 그냥 뭔가 좀 화사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런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질려서 더 이상 그 매력을 못 느끼죠. 그렇지만 그림이 좀 더 담백하고 뭔가 좀 부족한 듯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힘 있는 그림들. 볼수록 되게 느낌이 좋은. 그리고 사진을 볼 때보다 실물로 보면 훨씬 더 느낌이 좋은 그림들. 그런 게 훨씬 더 볼 때 지루하지 않고 오래 봐도 질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눈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보다 좀 화사하고 약간 산뜻한 그림을 선호하니까 컬러가 좀 컬러풀하고 해야 색깔도 예쁘고 해야 그게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좀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게 되죠. 음. 이런 거 이제 시청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 좀 큰 게 있으면 더 좋고 뭐 TV 유튜브 되면 유튜브 TV로 크게 봐도 좋고 작게 보는 것보다는 크게 보는 게 좋겠죠. 여백을 남길 때는 어디까지가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백을 많이 남겨보지 않은 경우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약간 그런 것도 좀 감각적으로 좀 남겨야 되는데 남겼는데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뭔가 좀 덜 그린 것 같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림을 이제 처음 다 그리게 되죠, 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하고 아마 비교를 해봐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왜냐면 사진을 좀 봐야 이걸 이렇게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잠깐 반사가 되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이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명암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명암을 쫙 넣어서 네, 다시 물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자, 이렇게 오늘 스케치는 이제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 제가 할게요. 베트남 하면 또 오토바이가 많은데 오토바이를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대 정도는 그려볼까요? 저 멀리 사람이 있는데 사람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남겨주면 여백처럼 보이겠죠. 여기 밑에 좀 나무 좀 더 그린다고 치면 나무는 색을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남아 묻어 있는 먹을 가지고 싹게 비벼주면 이런 이제 명암이 이제 이렇게 아까 목타리 느낌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잘해주면 아주 느낌이 아주 좋게 나오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거 좀 그려주고 그래서 명암을 쌓아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살짝 지금 끝내려고 했는데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좀 더 해야 돼. 좀 보셔야 되니까 들어. 자, 어두운 부분을 명암을 이렇게 깔아주면 자 이렇게 자 이제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시험 방송이라 오래 못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그린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자 이 그림이 이 그림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더 있지만 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남겨놓는 거예요. 채색을 여기를 이렇게 싹 해주면 아주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쪽도 보면 이쪽 여백을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오토바이도 이렇게 있는데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여기 보면 이렇게 오토바이도 있는데 절대 보면 이런 것도 이제 그릴 수는 있겠죠. 그릴 수 있고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을 표현해주고 이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데를 채색할 때 이렇게 싹 칠해서 정확하게 칠하지 않고 뭔가 이제 물 번짐으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싹 물맛이 나게. 그리고 어차피 기본 재료가 수채화다 보니까 수채의 느낌을 이제 살리려면 물맛이 더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느낌이 더 좋아지니까 채색할 때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채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봤는데 혹시 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림 그리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어떤 점이 궁금한지. 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반적인 느낌이 선이 한 굵기 한 느낌이 아니라 강약이 주어지잖아요. 강약이 그죠? 보면 어떤 부분이 선이 굵어지고 강해지는지 어떤 부분이 선이 흐려지고 가늘어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명암을 살짝 넣어주기도 하고 네, 유선님 여백이 어렵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백이. 그리고 여백을 남기는 그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여백을 남기기 어려워요. 가장 그림에서 이제 쭉 그리다가 여백을 남기는 걸 이제 하고 싶을 때는 일단 머릿속에다가 이제 그 이미지를 딱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여백을 남길 건지. 근데 하다 보면 뭔가 좀 어색하니까 자꾸 칠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칠해. 그럼 꽉 차게 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백을 남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만약 밑에 여백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여기 여백과 여기 여백이 똑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죠. 여백 저 전체적인 남아 있는 비율이
여기가 많이 남고 여기는 적게 남고, 그죠? 그렇게 남겨야 돼요, 여백을. 근데 또 한 번 한쪽은 여백을 여기를 다 꽉 차게 그리고 여기를 여백을 남겨주잖아요, 이쪽을. 그럼 이거를 여백을 남길 때 조금 남기면 안 돼. 쭉 해서 쭉 과감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쫙 남겨주고 자연스럽게 싹 사라지게.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딱 그림이 구도가 간단해요. 이렇게 딱 사등분했을 때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 여기 면적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되겠죠. 딱 면적이 그 그림은 안정적인 구도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 약간 불안한 구도. 뭔가 좀 구도가 이렇게 좀 막 무게가 한쪽 쏠린다거나 딱 그게 훨씬 더 느낌이 좀 더 정적이고 동적이고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안정적인 그림 딱 건물 딱 그리고 담벼락 그리고 딱 채워서 딱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은 안정감은 있지만 지루하죠, 그림이. 약간 그 구도가 약간 불안해야 돼요. 그 어쩌기 한쪽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그렇죠. 벽을 생각하다 보면 텅 빈 곳이 생겨버리죠. 근데 여백이 아니라 그림을 안 거기를 안 그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색해지는 거죠. 그게 여백을 내가 한 번 했을 때 그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 엄청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여백은. 왜냐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여백을 남길 때 그 여백을 남긴 그림들을 유심히 보기도 하고 어떻게 여백을 남기는지 그리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릴 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쭉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 보고 있으면 계속 보다 보면 색을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이럴 때는 물의 양을 이 정도 쓰고 그게 이제 보다 보면 눈에 이제 익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야 시간이 그림이 많이 쌓여야죠. 그래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잘 배워야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아무튼 뭐 끝까지 시청하신 분도 계시고 중간 나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 약간 그림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되길 바랍니다. 나무젓가락 쓰는 거 요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자주는 못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실방으로 한 번씩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하고 나중에는 좀 이제 정기적으로 온라인 강의도 좀 하고 좀 그럴 생각인데 아무튼 많이 좋아요와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주변에. 예. 그리고 그림 속 그 미션방 좀 미션이 초보자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같은 그림을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그림 쫙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마다의 개성이 다 돋보여서 되게 좋아요.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그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나는 초보자니까 뭐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 손해고 그거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림은 잘하는 사람 그림을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굳이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배울 게 있으니까. 근데 끼리끼리 모여서 하면은 배울 게 없어요. 그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릴 때도 좀 내가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되게 잘하는 사람 옆에서 그림을 보면 같이 그리세요. 옆에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고도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채색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절대로 이제 쑥스러움이 많으면 그림이 늘지가 않아요. 대범해야 돼요. 부끄럽거나 뭐 나가서 뭐 그림 그리는 게 아직은 실력이 안 돼서 물론 뭐 그 마음은 이해는 하나 나가서 과감하게 그림을 이제 그리잖아요. 그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되게 어색하고 막 쑥스럽고 막 누가 막 보는 것 같고 보더라도 막 속으로 막
보는 사람이 그림 저렇게 못 그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당연히 그림 못 그리죠. 초보자가 잘 그릴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는 거니까 아무튼 그림을 지금 배우거나 그리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남 보는 앞에서 그림 많이 그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잘하는 사람 옆에서. 네. 자, 다음에 또 대범 그거 누구나 다 대범 한 사람도 다 소심하게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 나도 그랬으니까. 네, 아무튼 뭐 대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소심해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시간이 자꾸 하다 보면 자기 그림에 집중하게 돼요. 나가서 그리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